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안 좋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왜 고가에 물려 있는지, 그리고 이격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이 앞으로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포스코 DX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죠.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근데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내용이고, 로봇은 AI가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AI가 발전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지나왔어요. 이걸 LLM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이 뒤에는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사람으로 따지면 오감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걸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봇이 발전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먼저 앞서서 투자를 한 게 어디예요? 삼성입니다. 삼성.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 어디 쪽을 같이 보고 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렇게 조금 길게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세를 먼저 내기 시작했고, 3월달, 23년 3월달이죠. 이때부터 포스코 DX가 같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붙었었던 모멘텀이 양극재 공장, 그렇죠? 양극재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로 짓기 시작한다. 그게 포스코 그룹부터. 이러면 이점이 있어요.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을 많이 상쇄시킬 수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추가적으로 늘 수 있는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다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해 봅시다. 주식시장은 시세가 먼저 반영한다.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뭐보다? 실적보다. 그러면 실적이 가격보다 더 늦게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만 보면 이거 폭락 나온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6천 원부터 8만 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5만 원입니다. 이 정도 조정은 우리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짜증은 나죠. 그래서 이격이 되게 막 급하게 갈 때, 그럴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 3개월 안에 끊어야 돼요. 왜?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누구라도 내가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요, 고가에서 막 30% 40% 이상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짜증납니다. 정말 짜증나요. 이거 8만 원 찍고 4만 원까지 가면 50%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어디서 나왔나요?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작년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쵸? 비싸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까보니까 실적이 어때요? 안 좋죠. 근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2일부터 3월 29일 24년도예요. 조회 눌러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쵸? 인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시세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된다. 가격을 봤을 때는 아까 전에 포스코 DX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계좌 수익률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내용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언제 공략했나요? 돌파 구간. 싸게 샀나요? 아니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 둘, 이틀 동안 몇 프로? 75%.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정확하게 있죠? 그리고 여기 29일 지난 금요일이에요. 바로 지난달이고, 동진 세미캠. 자, 내용 치면 어떻게 나옵니까? 매수. 돌파 구간 정확하게 진행됐죠? 이거 말고 완료된 매매를 봐도 DI.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매수, 매도, 18%, 22% 이런 수익이 나온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싸게 샀나요? 아니요. 이게 답입니다. 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여기서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 전체적인, 자, 제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매한 거 에브리봇 2월달입니다.
정확하게 포스코 DX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빠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빠지기 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거의 폭등한다. 근데 고가 잡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잡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몇 프로? 47%. 언제 공략했다? 돌파 구간. 이게 주식시장의 답입니다. 다른 데서 뭐 이슈가 있고 이제 다 헛소리. 다 헛소리. 다. 모두 다. 그렇죠? 47%. 계좌로 인증 안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고 그리고 시세가 왜 나오고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타점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이렇게 그렇죠? 제가 실제 매매한 타점을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포스코 DX를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가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먼저 반영했으니까 뭐가 앞으로 좋을 부분은. 그러면 지금 실적이 좋나요? 봅시다.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1100억. 22년도 얼마? 640. 1100억은 23년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좋아진 것 같죠? 근데 시가총액 볼게요. 7조 4천억. 그렇죠? 그러면 포스코 DX는 여러 가지로 섞여 있으니까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대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봅시다. 우리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가 어느 정도까지 저변이 늘어나 있고 확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자, 내용 보시면 5조 7천억 그리고 실적은 적자 24년도에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어느 정도 21억. 시가총액은 얼마? 5조 7천억. 뭐다? 비싸다. 그쵸? 그러면 주식은 뭐예요? 비싼 주식이 더 간다. 그게 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예요? 적자다. 근데 어디서 투자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바보입니까? 진짜 이제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진짜 진실을 받아들일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자꾸 뭐 이거 호재 있다 저거 호재 있다 뭐 한다 이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백날 사람 들어먹질 않는데 이게 답을 내기에도 믿질 않아. 아니 난 진짜 계좌를 까주잖아. 계좌를 까주잖아요. 계좌를 매매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게 답인데 아무리 말해도 그쵸?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싸지. 계속 비싸다고. 그쵸? 계속 비싸다 그러는데 여기까지 딱 볼까요? 어때요? 계속 비싸다 쭉 와가지고 1년도 더 지났는데 거봐 떨어지지. 근데 여기까지는 안 와요. 삼성이 미친놈입니까? 그쵸? 물론 삼성이 뭐 시세 차익을 먹자고 투자한 건 아니죠. 뭐 이거 삼성이 콜옵션을 갖고 있어요. 삼성이 결과적으로 41%인가 51%의 지분을 3년인가 4년 뒤에 얼마에 매수할 수 있다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는데? 협동 로봇 하는 데잖아요. 협동 로봇 어디 들어가요? 스마트 팩토리 어디서 해요? 포스코 DX.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지금 포스코 DX가 비싼 이유는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삼성이 이제 그냥 다 가졌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삼성에서만 이제 그 삼성의 수주만 받을 수 있는 거의 뭐 그 정도예요. 삼성 공장만 가동을 시키는 걸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시키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뭐 잘 되겠지.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좋지 않죠. 저변이 넓어지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포스코 DX는 어때요? 포스코 그룹 기본적으로 캐시가고 깔고 가죠. 그쵸? 그리고 확대시킬 수 있죠. 뭐 지금 뭐 LG하고도 계속해서 조인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세계 4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적자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더 간다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서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12월 달에 고가 찍고 떨어지고. 왜 떨어져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격이 좀 가파르게 있는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확인하고 매매한다.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타점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타점으로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금양도 제가 손절한 부분이 있어요. 12% 손절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수익이 얼마예요? 15%.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해야 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2차 전지라서 보유할 건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유일하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자 보세요. 일진전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하죠. 알테오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뭐 GST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보세요. 8%, 21% 이런 수익을 내야 내가 주식을 하면서 재밌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과정에서 나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벽을 깨고 넘어올 겁니다. 자꾸 호재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호재보다 가격이 빠르니까. 그리고 그 내용,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을, 원리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거를 영상을 돌려보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실시간으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실시간으로 제가 공개를 하고 앞으로 제가 라이브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일단 뭐 라이브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아요.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즉 기대감을 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된다는 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렇죠?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저가 못 잡고 고가 못 잡으니까 몸통만 먹어도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21%, 8%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도주를 판단해서, 지금 강한 종목이겠죠? 그 강한 종목들을 판단해서 분류하고 분배해서 내가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